자, 서울시립교향단 대표 입에서 정말 교양이 없는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궜는데요.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대체 왜 이런 시향 대표를 임명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황승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자, 일단 막말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도 이 막말을 보고 저 얼굴이 좀 화끈거렸고요. 예. 그리고 이 막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가 이제 뭐 성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 아닌데 주로 권력이 있는 남성들이 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여성 대표가 상당히 좀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소리를 질러야만 일하지 그게 노예 근성이야. 회사가 손해를 보면 니들 월급에서 까겠어. 안 되면 장기라도 팔아야지. 예. 정말 만약에 제가 제 면전에서 저런 말을 들었다면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런 물만이 아니고요. 지금 더 성추행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 지금 상당히 심한 말이 많았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 다리라도 나가서 음반을 팔면 좋겠다. 아무개는 술집 마담을 하면 잘할 것 같다. 아무개는 옆에서 아가씨하고. 예. 그리고 너는 애교가 많으니까 늑수구레한 노인네들한테 한번 보내보려고. 이거는 지금 이제 말로 인한 발언이고요. 실질적으로 성추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시장 대표가 상당히 외부기관과 술을 많이 한 자리에서 남성 직원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에 예. 그 남성의 좀 중요한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해서 그 직원이 상당히 당황했다는, 지금 정말 들으면 사례를 들을수록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게 수사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일단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궁금한 것은 바로 이분, 서울시장 대표,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들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이력만 놓고 보면 거의 완벽합니다. 학력부터 살펴보면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탄탄대로를 걸으셨는데요. 예. 삼성생명 전무를 지내셨고 여성 리더십 연구원 대표입니다. 되게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면 되게 따뜻하고 자상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분은 어떤 여성 리더십을 연구원에서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특이한 인연은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처조카가 됩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고 분류됐던 그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분의 지금 아버님이 고 박봉환 씨인데요. 이분이 지금 그 동력자원부 장관, 증권감독을 원장을 지낸 아주 좀 유력한 인사였고요. 이분의 처남이 바로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인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또 확정은 아니지만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막 심한 말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외모로 보이는데 네. 자, 지금 음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서울시향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 서울시향의 위상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시향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음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임명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자리 자체가 서울시향이 이제 재단법인이 되면서 외풍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우리 박정원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초대 서울시향 회장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전 회장입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거의 오른팔이었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집에 클래식 음반 한 장 없는 클래식 문외한인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부터 했다고 본인이 밝히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서울시향 대표를 기업 후원하고 마케팅 역량에 좀 기대를 걸고 이분을 영입한 것 같습니다. 기업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원회를 잘 해주지 않을까. 근데 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사이가 좀 안 좋아졌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악명을 떨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로 지금까지는 정확히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지금까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음악계에서는 처음에 이런 반응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장 대표를 뽑을 때 여성 리더에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음악을 전혀 모르는 데다 과격한 사람을 대표로 앉혀서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결국에 이런 논란 때문에 막말 이런 주장까지 번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정명훈 전 음악 감독하고 지금 이 자리를 놓고 많이 고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누구를 할까 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당시 좀 여성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많이 본인이 좀 꽂혀 있었고 그런 걸 고려해서 이 부분을 임명을 했는데 이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잘못된 인선을 한 것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 입장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임명을 했는지 서울시에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건 없고요.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 간담회 도중에 기자가 질문이 나오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 직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사실관계를 향후 알아보겠다.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실하고도 한번 좀 통화를 직접요? 해봤는데요. 예. 아직까지 뭐 시장이 직접 이것에 관해서 좀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 그게 지금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분의 문제, 법적으로도 가려야 되겠지만, 네. 이런 자격이 없는 분을 또 임명한 절차,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절차 이전에 예. 박원순 시장의 그 인사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과천 동물원, 예. 과천대공원 동물원에서도 또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 역시도 원천을 따지고 보면 박원순식 인사가 예. 빚은 문제라고 하는데 근데 박 시장은 이런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될 때마다 그분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직무 능력을 발휘해왔다라고 예. 하는데 그분이 보는 직무 능력의 기준은 과거 본인이 시민운동을 할 때 예. 이럴 때 그 기준 이것으로 보고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분야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예. 이런 의혹을 많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주 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예. 특히 코드 인사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완전히 질식시켜버렸던 그래서 빚어졌던 많은 오류를 다시 답습하게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자, 권력이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다듬어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